이번에는 커튼홀과 구석창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 메뉴에 커튼월 명령이 있고요. 커튼월을 생성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의 방 형태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사각형 형태의 방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의해서 슬라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카메라는 퍼스펙티브 뷰로 투시 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커튼월 눌러보면은 커튼월 자체의 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이 생성돼 있을 때, 벽의 일부분을 커튼월로 변경하기가 있고, 그냥 커튼월이 있습니다. 커튼월을 선택을 하면 벽 없이 내가 드로잉하는 거리만큼 벽 그리듯이 커튼월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혹은 벽이 이미 생성돼 있고 일부분을 커튼월로 생성을 하고자 한다면 커튼월에서 커튼월로 변경하기를 실행을 합니다. 벽을 선택을 하고요. 자, 벽의 레이아웃이 마우스 끝에 나타납니다. 빈 곳에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커튼월이 그려질 만큼의 프로파일을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할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자, 프롬 포인트, 자, 참조 여기서부터 나는 500만큼 띄워서 시작점을 찍겠다. 그리고 끝까지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500만큼 프롬 포인트 참조를 사용을 하고요. 500 엔터 합니다. 그리고 패선을 생성하게 되면 자, 미리 보기 창에 유리벽 속성이 나오고 자, 미리 보기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면은 이렇게 화면상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벽 전체를 벽 아예 그냥 남기지 않고 모든 벽 전체를 커튼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해서 프로파일을 전체 프로파일로 테두리를 따라서 드로잉해서 커튼월을 생성할 수 있겠구나. 자, 미리 보기 창에는 일단 나옵니다. 확인해도 자, 3D 상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커튼월은 특히 이제 벽의 일부분을 편집해서 커튼월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벽에 이렇게 다른 벽에 간섭이 있으면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인데 자, 벽에 어떤 삽입된 기둥이 있는 경우 있죠. 기둥을 자, 좀 다른 형태로 선택을 해볼까요? 기둥이 이렇게 벽 사이에 있는 경우 커튼홀로 변경하기 눌러도 자, 레이아웃은 나오겠죠. 여기에 전체를 따라 그려보면은 자, 이건 아예 생성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벽에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커튼홀로 변경하기, 그러니까 부분 커튼홀이죠. 이거는요. 요 명령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드로잉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벽을 선택을 해보면 커튼홀 생성이 될 부분에 이 모서리가 이 벽과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부분은 이 벽만의 것은 아니죠. 이 벽의 두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 변경해서 이만큼 이 벽 자체의 길이를 이렇게 해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면상에서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은 이게 서로 재료 분리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되돌리겠습니다. T 연결을 사용을 합니다. T 연결, 이 형태는 T가 아니지만 이게 절단할 길이를 변경할 부분이 첫 번째 선택하는 이 벽이기 때문에 T 연결을 합니다. L 연결은 둘 다 이제 길이를 변경하는 거죠. T 연결 선택을 하고 자, 길이가 변경될 벽이 이 벽입니다. 그리고 기준되는 벽이 이 벽입니다. 이 벽의 요 끝선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벽을 선택을 하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지만 요 끝점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튼홀로 변경하기 했을 때 자, 전체를 선택하고 확인했을 때 이 부분만 커튼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일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지금은 뭐 억지로 전체 벽에 대해서 커튼홀 전체 레이아웃을 드로잉을 했지만 전체 벽에 대해서 커튼홀을 생성을 하려면 굳이 이 명령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벽을 커튼월로 전환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벽 전체가 커튼월로 변경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해서 커튼월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이 명령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커튼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유리벽이라고 나옵니다. 속성 들어가 보면 자, 미리 보기 창에 커튼월 생성될 때 나왔던 그 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기본 기하하게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수평 유리수, 수직 유리수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 상에서 세로 그리기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 분할자가 있습니다. 두께 분할자는 요 내부에 이제 분할되는 요 칸막이를 말하고요. 20으로 변경해 볼까요? 요 두께를 말합니다. 칸막이의 두께는 뭐 50으로 변경을 해 볼까요? 네, 요 깊이 방향의 요 두께를 말하죠. 그리고 재질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외부 전체적인 프레임은 아래쪽에 프레임 두께와 이제 프레임 너비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변경하고요. 마찬가지로 재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유리의 분할 개수에 따라서 유리를 분할을 해놨는데 사이즈, 크기에 의해서 유리면을 분할도 가능합니다. 자, 수직 크기는 요 수직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요 방향으로 가는 요 방향의 이제 유리 분할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수평은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는 요 개수를 말합니다. 뭐 크기도 마찬가지겠죠. 수직 방향 유리 크기를 자, 사이즈 패턴을 한번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패턴을 두 개만 하겠습니다. 1번, 2번 이 순서는 1번이 그 아래쪽부터 2번 네. 이 패턴이 뭐 450에 900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450, 900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450, 900, 450, 900 요 패턴으로 유리 분할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450, 900, 450, 900 이해되시죠? 수평 유리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패턴을 더 이상 뭐 넣지 않고 하나의 균등한 사이즈로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나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1100인데요. 확인. 그러면은 1100, 1100, 1100, 1100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속성을 변경한 이 지정해 놓은 이 커튼홀 유리벽은 스타일로 세트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얘가 사이드 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눌러보면 이 세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세로 눌러서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y 커튼 월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 가로 패턴이 1100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1100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수정 누르면 이 수정 사항이 다시 한번 저장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커튼홀 패턴이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생성된 커튼월 내부에 문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옥내의 이중문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점 변경은 F5번을 누르면 되고요. 자, 커튼월 사이에 이렇게 문이 배치가 됐는데 이 프레임이 다 이제 어정쩡하게 이제 걸쳐져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자, 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커튼월의 레이아웃 편집, 그리고 커튼월을 클릭하면 자, 레이아웃이 이렇게 마우스 끝에 나타납니다. 빈 곳에 클릭을 하고 지금 파랗게 이렇게 프레임들이 나타나면서 마우스를 올리면 포인터가 이제 마커가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클릭을 해서 이동 마커를 사용을 해서 이 문 프레임의 끝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때 마커를 선택할 때 이쪽을 선택하느냐 요 바깥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동의 기준이 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선을 요 프레임 요 끝선에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클릭하고 이동을 작동시킵니다. 나타났죠? 그리고 자, 이 부분에 이제 프레임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수평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 중간 프레임은 없애보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중간 바 프레임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완료되면 우클릭 하시면 되고요. 자, 완료된 형태를 3D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커튼월과 거의 유사한데 구석창이라고 있습니다. 구석창은 이제 어떤 모서리를 가지는 두 개의 벽을 커튼월처럼 이렇게 창을 생성을 해주는 명령입니다. 자, 이 뒷부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구석창 선택을 하고 자, 벽의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는데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 때 바깥쪽 벽을 선택하느냐 안쪽 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레이아웃의 형태가 다릅니다. 자, 바깥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바깥쪽에 가깝게 클릭. 자, 그리고 레이아웃 나타난 모습을 보면 자, 밖에서 본 이렇게 관찰자가 여기 있고 밖에서 본 형태의 레이아웃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바깥에서 뭐 지금 화살표 나오죠? 바깥에서 이렇게 보였으니까 이 넓은 부분 그리고 여기 좀 더 짧은 부분 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구석창은 레이아웃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구석창 생성할 크기만큼 드로잉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대충 뭐 이런 사이즈 없이 이 정도 크기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벽 속성이 나타나고요. 확인 누릅니다.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왜냐? 벽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자, 확인 두 번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석창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커튼월과 거의 모든 옵션이 동일한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은 기본 기하학에서 구석 기둥이 있습니다. 이 옵션입니다. 요 두 개의 창이 만나는 요 코너 부분에 요 구석 기둥을 말합니다. 요 옵션을 끄게 되면은 자, 구석 기둥이 없는 상태로 창이 생성이 됩니다. 이 모서리 창도 마찬가지로 저장해둔 세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여기는 좀 안됐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도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둔 이제 커튼월 패턴을 구석창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커튼월과 구석창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